그 통역장교들은 배를 잘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배를 안 탄다. 왜냐면 함정장교 아니니까 배 안 탄다. 그쵸. 타도 오랜 기간 동안 탈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네. 해외 파병을 가거나 저처럼 순항훈련을 가면 장기간 타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배멀미 안 하나요?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멀미를 심하게는 안 했었고 또 배 생활만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. 처음에 순항훈련도 이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. 순항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. 일단 순항훈련은 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졸업 전에 네. 가는 그 실습 훈련이라고 알고 있고 네. 이제 전단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이게 매 해마다 코스가 달라요. 뭐 진짜 전 세계를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코스가 좋았는데 10개국 12개 항을 갔거든요. 네. 또 이제 그게 동남아 코스도 있고 네, 뭐 맞아요. 그냥 유럽만 가는 코스도 있고 막 이런 네,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순항훈련은 몇 개월 동안 가나요? 저는 9월에 출항해서 1월에 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? 순항훈련에 가고 싶다고 해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? 그런 거는 아니고 네. 일단 통역장교들은 일단 가고 싶은 사람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 지원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히신 거네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소위가 임관하자마자 순항훈련이나 뭐 파병을 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. 원래는 제 선배 중에 가고 싶어 했던 선배가 한 분 계셔서 네. 그 선배가 거의 가는 걸로 됐었고 네. 제가 그 선배의 후임 자리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 선배가 너무 필요로 하는 자원이다 보니 이제 너는 순항훈련을 좀 안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선배가 또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뽑혀서 갔습니다. 완전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. 네, 완전 운이 좋았죠.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그 선배한테 이제 뒤통수 후드려 맞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분을 상대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? 뭐 순항훈련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해요. 거기에 있는 뭐 주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 해군사관 학교 교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를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부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 나라의 국방부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.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거는 좀 통역관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에피소드인데 네. 도선사들이 네. 탄단 말이에요. 네. 도선사들이 타면은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이제 입출항 때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영어를 하니까 제가 꼭 어떤 시간대든 제가 이제 가서 업무를 해야 돼요. 아, 그러네. 네, 근데 보통 네. 그 업무를 작전관들이나 통신관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 작전관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고 네. 저보고 그날 새벽 1시에 함교로 올라와 달라 네. 라고 했는데 제가 잠이 들어서 못 갔습니다. 통역해야 되는데. 무시를 하고 잔 건 아니고 잠이 들어서 못 깼던 거죠.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그 선배를 마주치는데 저 이제 엄청 깨질 걸 예상하고 있었죠. 진짜 큰일 났다. 뒤졌다 나는 이제.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배가 가을 잘 잤어? 이러고 지나가시길래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선배가 다 영어를 다행히 잘 하셔서 했다는. 근데 또 막상 올라가서 그런 어떤 도선사분들이랑 이렇게 통역을 해주려면 네. 그게 어쨌든 항해 용어잖아요. 또. 네, 맞아요. 예를 들면 이제 배를 어느 정도 조함할 줄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바로바로 그래도 알 텐데. 네. 갓소이가 가면 또 그건 네. 또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런 실제로 부분에서, 네, 제가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올라가서도 약간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. 왜냐면 알아서들 다 이렇게 이해가 빠르게 되니까 제가 그냥 끼어들어서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. 어쨌든 뭐 여기 엔진 여기 뒤로 잠깐 살짝 네. 해라, 뭐 타각은 어떻게 해라, 뭐 이런 거 그냥 영어로 이제 빨리빨리 한국인이어도 들어서 이게 할 수는 있으니까. 네. 그럼 이제 그 순항훈련 가면은 각 국가마다 이제 정박을 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저는 전단장님의 일정을 좀 많이 따라다니죠. 근데 보통 전단장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머무는 시간이 이틀에서 3일이면 그 모든 일정을 하루에 거의 몰아버리세요. 모든 접견을. 네. 그걸 이제 뭐 의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. 그럼 저도 이제 하루 정도는 뭐 따라가서 이제 귀분들 만나서 접견하고 뭐 이제 미국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미 회사 한번 둘러보고 네. 이제 거기서 통역하고 저녁에 만찬하고 또는 뭐 함상 리셉션을 꼭 했거든요. 리셉션 지원 가고 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운이 좋으면 이틀 정도 전단장님 일정이 없으면 제 일정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상륙 나가서 이제 개인 시간 갖고 마냥 그 진짜 내시 마냥 전단장님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수행 업무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거의 이제 부관 옆에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옆에 부관도 있고 부관도 있고 통역관도
있고. 전하, 이제 오늘은 미 회사를 갈 차례입니다. 이러면 네, 따라다니는 거죠. 그런 그렇게. 거네. 전단장 이런 별들은 영어를 잘 못하나요? 아니요, 잘하세요.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. 그래서 웬만하면 네. 그런 일상 대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하세요. 근데 음.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뭔가 길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유창함이 좀 필요할 때 이제 그럴 때 제가 좀 많이 지원을 해드렸었죠. 그 통역장교들은 배를 잘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배를 안 탄다. 왜냐면 함정장교 아니니까 배 안 탄다. 타도 오랜 기간 동안 탈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네. 해외 파병을 가거나 저처럼 순항훈련을 가면 장기간 타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배멀미 안 하나요?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멀미를 심하게는 안 했었고 또 배 생활만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? 사소한 것들. 배 이제 그 황천이라고 하죠. 아, 네네. 그럼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자는데 막 꿀렁꿀렁 하는 게 약간 요람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, 저는 약간 그랬어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. 좀 짜증나고 빡치지 않나요? 배 탈 때 막 낑낑 소리 나고 막 쿵쿵 소리 나고. 맞아요. 근데 좋았어요. 재밌었고 또뭐 배에서 야식 먹는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먹었고 야식 나올 때마다 먹었고 또 배밥이 그렇게 저는 맛있더라고요. 저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. 그냥 배 타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저렇게 말씀들 하시는구나 했는데 진짜 맛있었고 네. 배 생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. 그 배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마한 클럽 그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시간 이제 날 때 항해 도중에 이렇게 시간 날 때 같이 막 이렇게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취미 활동 공유하고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이게 제가 편승 요원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럴 거예요. 혹시 배 인원이 순항훈련 갈 때 몇 명 정도 가요? 한 300명 정도? 아, 생도 다 포함해서 한 네. 300명 정도? 네네. 그럼 거기 사용할 때 그 룸메는 뭐 계급을 맞춰서 해주나요? 일단 저는 간호장교. 아, 간호장교도 님이랑 타나요? 네, 간호장교 찾아 간호장교님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있던 유도무기관. 여군이셨던. 네, 여군이셨던 유도무기관 플러스 생도 3명. 여생도 3명 해서 5명의 방을 썼어요. 그러면 침대도 뭐 한 2층, 3층 침대 뭐 이런 건가요? 네, 2층짜리랑 3층짜리가 있었죠. 그 3층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. 되게 협소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1층과 2층, 그러니까 천장이 없는 층은 네. 앉아있지도 못하는 정도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위를 쓰겠다라고 해서 음. 그러면 최소한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. 혹시 여군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기도 굉장히 센가요? 저는 그때 네. 그 제가 소비였고 이제 나머지 선배 두 분이 중위. 아, 중이었어요? 네, 그때 중위셨는데 네. 군기 이런 거 없었고 너무 잘 지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의외로 그 여군 부사관들끼리의 군기가 되게 심하다고 들었어요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 뭐 그 안에서 저도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.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씻는 순서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그 빨래. 막내가 다 한다. 개인 빨래인데. 네. 근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찌라시입니다. 찌라시. 혹시 수병들이, 병사들이 좀 이렇게 여군이라고 무시하고 막 암묵적 막 그런 것도 있었나요? 처음에 이제 제가 네. 순항훈련 갔을 때 제 밑에 어학병이 3명이 있었는데 네. 그 친구들이 저보다 통역을 이제 실무에서 경험한 기간은 길다 보니 처음 던져진 이 쏘이라고 약간 무시를 하더라고요. 약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통역 장교니까 통역 병들이 번역을 한 거를 제가 취합을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드린다던가 이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자기네들끼리 제가 한 번역을 보고 있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네. 약간 평가받는 느낌인 거죠. 얘 얼마나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. 얘가 얼마나 실력 있길래 장교로 통역 장교로 왔나 하고 이제 그쵸. 본인들이 보고를 해서 올려서 본인이 취합해서 다시 정리해놨는데 그걸 다시 또 몰래 가서 뒤에서 이 장교 얼마나 영어 실력 있나 보자 이거네. 네, 그래서 약간 기분상 그렇게 느꼈던 걸 수도 있는데 무시라기보다는 나를 이제 쏘이라고 평가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던 적은 있었죠. 배 타면서 네. 코 파거나 방귀 껴본 적 있어요? 네.